원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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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시의 서울 이야기 서울 이야기 서울 이야기 1초전 다이 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네, 오늘 원순시의 서울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보여주실래요? 네, 뭐 공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서울시청 명예부시장실입니다. 오늘 생방송을 여기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메신저, 바로 우리 명예부시장님들을 오늘 만나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 소개를 한번 스스로 해 주시죠. 우리 김 명예부시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예부시장 김정환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현재 중부시장 상인연합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환 명예부시장님은 전통시장 담당 명예부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전통시장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이런 걸 지금 주로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 부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번에 중소상인 명예부시장으로 위촉된 인태현입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으로 있고요. 지금 중소상인의 어려움과 중소상인 정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중소상인의 권익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온드라 선생님, 예, 온드라 예. 명예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인 막살자 온드라 외국인 명예부시장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지금 두 아이의 엄마고 현재 건강가전진흥원 다누리 콜센터에서 몽골어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온드라 명예부시장님은 뭐 이름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그죠? 네. 전혀 뭐 외국인이라고 생각 안 되는데요. 하기야 뭐 몽고가 우리 뭐 아주 옛날에는 아마 같은 조선 아니었을까요, 그죠? 네. 네, 나라만 서로 좀 달렸을 뿐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명예부시장 박신현숙입니다. 현재 풀뿌리 여성단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계속 여성단체 활동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본래 또 세 분의 이 명예부시장님이 더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네 분 새롭게 이번에 위촉이 돼서 7분의 명예부시장님들이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그 각 분야에 걸쳐서 갖게 되는 여러 어려움, 문제들을 이제 서울시청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앞장서시고 계십니다. 지금 원순시의 서울 얘기는요, 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트위터에 글을 남기는 동안에 여성 명예부시장님이신 박신영숙 님께서 SNS 참여 방법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송 중에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시민 의견을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하고 있으니 저를 포함한 4명의 명예부시장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바라는 점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트위터 주소는 _서울매니아 또는 _원순박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게 뭐 글자가 막 늦어가지고요. 네, 네, 막 오자가 났네. 안 그래도 제가 오탈자 왕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이분들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어르신, 또 장애인 명예부시장님이 계신데요. 이 명예부시장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는 설명드렸지만 우리 김정환 전통시장 담당 명예부시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또 한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예부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로 시민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시민 소통을 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종의 대변자, 대리인 역할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민의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시정에 반영해서 예. 정말 좋은 그 시정책이 나옵니다. 본래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고 또 그쪽 그 관계자들을 직접 늘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명예부시장으로 위촉됐을 때 좀 주변에 뭐랄까 좀 뭐 여러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족이나 또 친구들 사이에. 네, 우리 박신숙 선생님부터 네. 말씀해 보실래요? 네. 벌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민원을 그래서 가져오는군요. 사실 명예부시장 활동은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많이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많이 만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로서는 좀 두렵거든요. 공무원을 만나는 게요? 네. 사실 지역 여성들, 주민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저는 즐겁습니다. 네. 그런 만큼 그 목소리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아유, 결의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온도라 부시장님. 네, 저는 이제 그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의견이 전달될 수 있어서 기뻤고요. 한편으로는 이거를 책임감 있게 불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아니 뭐 걱정 안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네. 저는 그 명예부시장 임명장을 받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통시장 상인의 대변으로서 모든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또 시에 적응하는 일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점차적으로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명예부시장이라는 직책이 되고 보니까 정말 그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자꾸 지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노린 게 그러니까 그대로 됐네요. 예. 네, 부시장님들의 역할이 예. 그냥 이렇게 명목상만 있는 게 예. 아니라 실제 하실 역할들이 많아지신다는 얘기니까요. 예, 우리 임태현 부시장님. 예, 저희는 그 집에서 집사람은 성질 부리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서울 명예부시장까지 하면서 또 일을 벌리냐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은 기대가 많죠. 중소상인들은 기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박원순 시장님 되시기 전에 뭐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소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 고통스러울 때 시장님 면담을 한번 요청을 했는데 1년 동안 면담이 이루어지질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예부시장이 되면서 중소상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기대감들을 제가 잘 전달을 해서 서울시 정책에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책무감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소상인과 관련된 그 상인운동을 제가 한 6,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상인들과 서울시가 소통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임태현 부시장님은 전에부터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별로 안 돌보고 계속 밖에 일만 하시니까 이제 서울시 명예부시장까지 뭐 했냐 이제 그렇게 화를 좀 내신 모양인데 그래도 사모님 잘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제가 욕 먹잖아요.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데 그 여자들 욕심은 끝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사모님한테 따로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예, 이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모실 때 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지금 선발이 되셨잖아요. 위촉이 되셨는데 아마 그만큼 이제 평소에 그 분야에서 일들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연관해서 아까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이제 하시고 있는지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저는 지금 바로 명예부시장을 임명장을 받고 25개 구청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12개 지금 구청을 돌고 있었는데
앞으로 13개 구청을 마지막으로 돌면은 구청의 이야기하고 전통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게 장단점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앞으로 8월 거의 말까지는 우리가 과연 전통시장이 무엇이 필요하고 또 구청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올리고 또 서민들의 그 애환을 정말 몸으로 뛰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의 그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25개 구청을 다 다니시면서 그 안에 있는 전통시장 그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뵈면서 그 고충들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만큼 서울시에 뭐 쏟아 놓으실 그 민원, 제한 보따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제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력 충전 종합계획 이런 걸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사실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건데요. 현장에서 보면 이제 현장에서 제가 그걸 바로 이야기를 듣고요. 공무원들하고 또 이 종합된 이야기를 제가 의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을 거기서 파악을 해보자. 정말 저희는 돌면서 가만히 느끼는 게 정말 상인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 정부에서나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성화된 만큼 우리 전통 상인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상인들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첫째적으로 느꼈고요. 또 각 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개 구를 돌면서 행정적인 문제 차원이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금 파악해서 정말 그 서울시에 누가 안 되도록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일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 워낙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우리 김 부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굉장히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시책 또 우리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의 정책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상인들도 변해야 된다는 말씀도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함께 힘을 합쳐야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재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의 특히 종로에 아주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네, 광장시장이죠. 그래서 광장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전통 상인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지금, 네, 현장 연결 한번 돼 있나요, 지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있는데 괜찮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쪽에서는 들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들리네요. 네. 들립니까?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 거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떻게 좀 이따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딴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계신 두 여성 명예부시장님들이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온두라 명예부시장님. 네. 지금,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특히 많으시잖아요. 뭐 농촌은 더 많지만 또 서울시도 이게 사실은
적지 지금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전체 다문화 가정이 23.1%가 되는 약 5만 명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서울에만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지금 애로 사원들이 많고요.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거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 학습 문제고요. 학습 과정에서 그 학교 교육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 동합 교육이 아니고 분리시켜서 교육시키는 형태가 이루어져 있어서 자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교육이 사실은 이제 다음 세대, 그죠? 네. 아니 본인들의 어려움이야 또 뭐 극복할 수 있지만 네. 그 이제 자제들, 아이들이 그 또 이렇게 학교 수업에 못 따라가고 이러면 참 부모님으로서는 큰 걱정이죠, 그죠? 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군요. 그러면 그 어떻게 다시 저 연결이 됐나요? 아직 안 됐군요. 그러면 우리 저쪽 결혼 이주 여성들은 나와 계시나요? 거기도 아직 잘 안 되나요? 예. 조금 기다릴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방송 장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됐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광장시장에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전통시장이신데요. 우리 권오엽, 권혁운 전통시장 상인 두 분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시죠?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시게 됐어요? 제가 가업을 이어받게 된 이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원단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단 공부는 한복 원단에서 궁금하고 또 아버지가 직접 한복시장 도매시장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아드님 성함이 권혁운 씨죠? 너무 제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인을 외국에 가보면요, 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몇백 년 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박수 보낼게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너무 훌륭하시고요. 그런데 요즘 장사 어떻습니까? 요즘 워낙 불경기라서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덜 되지만은 항상 잘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기가 워낙 국제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안 좋죠.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나네요. 열심히 하시면 더 다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광장시장을 제가 종로의 대표적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드렸는데요.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죠. 네, 전통시장 중에 전국에서 가장 크고요. 또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됐어요. 100년이 넘었군요. 100년이 넘었군요. 예,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한복 원단은 지금 광장시장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은 한복의 값이 비싸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재래시장에 오시면은 좋은 원단으로 걱정 없이 기분 좋게 왔다 가실 수 있고요. 편하게 오셔서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것도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광장시장은 이제 원단이 전공이시죠? 그래서 아마 2014년 3월이 되면요. 동대문 옛날 운동장을 이렇게 지금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일종의 패션 산업들이 또 동대문 또 공제공장이 있는 장신동, 광장시장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광장시장도 훨씬 더 활기를 띨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 우리 지금 김정한 전통시장 담당 명예부시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이거 해달라 이런 거 없으세요? 이거 꼭 해달라 이런 거 없으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뭐 준비하신가 많으신가 봐요. 뭐 준비하신가 많으신가 봐요. 막 찾아보시는 거 보니까. 저기 항상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손님들에게 항상 양심적이고 또 편안하고 기분 좋게 방문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장사 잘 하시고요. 저도 언젠가 한번 제가 놀러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왜 정치인들 보면요, 그 선거 때는 막 부지런히 가요. 근데 딱 되고 나면 안 가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뭐 다른 것보다 우리 또 본생님이 그런 우리 김 부시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화이팅 하십시오. 김 부시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하신대요. 네. 저하고 좀 대화 좀 할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첫째, 아드님이 사업을 이어받는 정말 참 장합니다. 저도 38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한테 이번에 물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정말 소비자한테 친근감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상권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며칠 전에 종로구청을 가가지고 종로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동대문 광장시장 쪽에 동대문 구청을 갔는데 종로 광장시장 쪽에 관광 코스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볼거리 있는 관광 코스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제가 한번 찾아가서 정말 전통시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상인들이나 회장님들과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전통시장이 이렇게 좀 참 가면 즐거움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관광 코스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정한 이 전통시장 명예부시장님은 중부시장에서요, 지금 건어물 상회를 38년이나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한번 또 가셔서 한번 만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끝까지 한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어떠세요? 두 분, 우리 여성 명예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전통시장 자주 가세요? 네.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 있고요. 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모두 거기서 장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이 넘치고 또 가면은 이웃들을 만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주차하기가 어렵다든지 또 뭐 정찰제 가격이 아니라든지 뭐 몇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런 거 조금만 보완하면 저는 얼마든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죠? 예. 우리 온두라 명예부시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 시장 가는 거 좋아하고요. 면절 전에 시장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설레고 제가 보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물건들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고향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러면 몽고에도 그런 전통시장 같은 곳이 있나요? 예, 전통시장.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예,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좀 각각 개인마다 이제 개선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전통시장은 다른 대형 유통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사람 냄새가 나고, 그죠? 이렇게 뭔가 삶의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 같아서 좋죠. 또 우리 중소상인 명예부시장님도 이제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
너무 힘들고 그러신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 유통마트 이렇게 뭐 규제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도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이 없나요?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상생이 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그 의무 휴업제 같은 경우도 유통법에 들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전통시장이 아름답고 좋다, 정이 넘친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동네 골목 상권들이 어떤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상인들 정책의 활성화도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워낙에 규모가 큰 대기업이 자본력을 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생할 수 있기 위해서 골목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유통법들, 상생법들을 했던 거거든요. 최근에 의무 휴업제까지 했는데 저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인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제가 마포구 합정동 같은 예라든가 강동 송파에 벌어진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로 상인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SBS 토론회에 나가서 대기업들이 의무휴업제를 거부하는 사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인들이 불매운동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이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양보가 안 돼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게 양보가 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기업이 윤리를 찾아서 윤리 경영을 하는 게 최고인데 그게 안 되면은 법적인 강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좀 더 이상 좀 유통을 교란시키는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도 상당히 중소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정책이 상인들한테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그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고요. 또 단순하게 이렇게 보호막만 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상인들이 지금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틀 속에서 중소자영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틀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정책적인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한두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서울시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민의하고 또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아주 현장에서부터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드라 씨는 정말 제가 만약에 몽골에 가서 정착하라 그러면 저는 참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정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착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다문화 가족들의 상담사 역할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담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생애 초기별에 따라서 상담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조기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어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요. 좀 더 계신 분들은 일자리 희망해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그 생활 동역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신 시기마다 또 다 다르고, 그죠? 시기마다 또 다르고, 나라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나라마다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제 굉장히 잘 아시게 됐네요. 그럼 이제 그만큼 서울시에 제안하실 그런 정책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많이 제안해 주시면요. 제가 뭐든지 열심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좀 색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시니까. 너무 밝게 인사를 하시니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신선이선 노영선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한 11년 살고 있고요.
그리고 3명 아이를 셋이나 낳으셨군요. 아이를 셋이나 아, 우리 출산 정책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시네요. 협조를 많이 네. 그 다음에 또 옆에 계신 우리 마리아. 네, 카자흐스탄에서 마리아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11년 됐고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아들 김옥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1년 되셨으면 거의 뭐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그죠?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관악구에서 관악 모지기 네트워크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됐었어요. 그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필리핀 방송, 필리핀어로 방송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어느 말로요? 러시아 말. 그렇죠.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말을 쓰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방송을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도 그거 듣고 러시아 말하고 필리핀 말은 타갈로그죠? 타갈로그. 그거 좀 배워야 되겠네요. 다음에 뵐 때는 제가 러시아 말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몰라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예. 그러면 그 라디오 방송 DJ 일을 하기 전에, 그 오시기 전에도 이 라디오 DJ 이런 일 하셨어요? 쭉 같은 경우는요, 라디오 방송 하는 일이 아니고요. 다른 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그렇게 배우게 됐어요. 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육 그 방송을 조금 했는데 근데 프로 방송이 아니고 이제 프로 방송은 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직업이 늘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아주 너무 이 방송인다우세요. 제가 보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예. 다음에 우리 서울시청 방송에도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이 다국적 여성의 사연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 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소개해 주실 만한 얘기가. 우리 같은 이주 여성들은요, 얼마 전에 들어오시는 분들, 얼마 안 돼서 한국말 때문에 힘들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어렵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냥 그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드리고, 우리도 11년 있어도요, 무시한 사람이 되게 많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거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11년이 아니라 20년이 돼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러시아어, 타갈로그로 방송을 해주시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역할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외국인들 어려운 이 생활을 이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관악 FM도 서울시 아주 대표 방송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네. 나중에 뵐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소통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신현숙 씨도 그 과거에 여성단체에서 여러 이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성단체에서 일할 때하고 달리 이제 명예부시장님으로 정책에 직접 이렇게 그 관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번 본인의 꿈이라 그럴까? 좀 야심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사실 서울시에서 펴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여성들이 그 삶의 형태라든지 또는 연령대 또는 처한 조건에 따라서 정말 요구나 이해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어떤 특정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여성들 간의 차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특히 마을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마을에서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 놀라거든요. 그 여성들이 가진 잠재적인 힘과 또 역량들, 특히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또 이분들은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또 마치 준비가 되어 있는 양 그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에서 정말 최근에 최초로 서울이 마을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정말 사람을 키우는 그 과정과 여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이 리더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마을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뭐 우리가 여성 정책 그런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일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감동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부시장님들 정말 뭐 저희들이 월급을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셨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그 정책을 받아 안아서 잘하면 또 그만큼 보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닐까 제가 그렇게 자위를 해보고요.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KJA327 이렇게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요. 이렇게 쓰셨네요. 대형마트에 가면 내 자신이 왜소한 기분에 즐겁지 않은데 전통시장에 가면 삶의 에너지를 담고 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오히려 에너지를 팍팍 준다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JOYLSJ. 이분은 다들 말씀 잘하시네요. 명예부시장님들 무더위에 수고하시네요.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강아지 좋아라고 하는 님은 강아지 좋아. 명예부시장님도 임기가 궁금해요. 네, 임기가 있나요? 네. 1년. 아, 이거 너무 짧네요. 제가 봐도. 뭐 잘하시면 또 우리가 연기해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정희 EED라는 분은 소통하고 합의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격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는 사이에 그냥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늘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앞에 놓여있는 종이에 쓰셨죠, 이미. 나에게 서울은 이다. 하는데요.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이태영 부시장님부터. 예. 저는 태어난 곳이 인천이고요. 인천에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어머니처럼 저한테는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품어주고 낳아주고. 근데 서울은 어떤 존재냐면 제가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요. 서울에서 사상을 키우고 또 전국의 상인운동을 키우는 것도 결국은 서울에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저에게 아버지처럼 세상을 넓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해서 저는 아버지라고. 예, 너무 멋있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재환. 예, 서울은 꿈이 생기는 도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 날로 변하는 서울을 보면서 뭔가 젊은이도 꿈을 가지고 서울의 미래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꿈을 안아라는 뜻에서 저는 꿈을 갖고
하는 도시다. 네. 이것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온드라 보시나요? 예, 저는 서울을 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국적 교별 없이 그 서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서로 어울리고 사는 글로벌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밥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우리 박신영 씨. 네, 저는 서울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에 사는 여성들 모두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은 정말 CCTV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말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희망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명예부시장님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정말 무더위가 지금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 아주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 같이 우리가 외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시죠? 네. 시민이 네, 시작입니다. 네, 이렇게 시민이 시장입니다. 네, 네, 네. 아유.